계속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전략에 대한 고민 오늘은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지금 드디어 2차 추경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상 수준인 만큼 20조 2천억 원 이제 추가 편성을 단행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증시 유동성 장세 조금 더 기대해 봄직한지 이번 추경 편성안이 증시 부양과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 여부 좀 궁금한데요. 예, 이번에 추경이 이제 우리 시장에 바로 들어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우리 소비자들한테 일단 거쳐서 들어오긴 할 텐데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우리 소비자들의 여력, 우리 시민들의 여력을 소비 여력을 키워주면서 간접적으로 시장의 그러한 유동성 장세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대략 규모를 보면은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때 5월하고 9월에 두 번의 1, 2차 재난지원금을 그때 실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1차에 한 14조, 2차에 거의 약 8조. 그래서 합쳐보면 지금하고 대략 유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방식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플러스 또 이제 소위 선택적으로 주는 그런 차별적 이 두 가지를 섞는 모양을 보면은 그때하고 상당히 유사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 확실하게 우리나라의 코로나를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소비가 진작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전국 재난지원금을 실시했을 때 2분기 GDP, 실질 GDP는 약 3.2% 역성장을 했었는데 반면에 민간 소비는 1.5% 플러스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상반된, 네. 그러니까 전체는 마이너스였지만 그 안에 그나마 1.5% 민간 소비가 우뚝 올라서면서 상대적으로 효자 노릇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그 내용을 보면 시행 2개월 만에 거의 소비 지출로 대부분 한 94% 가까이가 다 소비로 쓰였다라는 거가 첫 번째 확인이 됐었고, 두 번째로는 그 재난지원금 받은 것만 쓴 게 아니라 추가로 내가 받은 거에 20에서 30%를 더 썼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번 그 소위 재정 부양책 자체가 실시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상당 기간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국내 내수 부진에 큰 숨통을 틔우고, 이것이 결국은 증시에는 감적적인 유동성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고객 예탁금 늘어나지, 또 이제 증시 자금도 좀 풍부해지지, 여기에다가 추경도 편성을 하지.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2차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참 개인들의 움직임에 주목해봐야 되는 시점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경제나 투자나 이게 심리가 가장 우선됩니다. 일단 마음이 동해야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최근 사실은 6개월간 상당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추경을 통한 그러한 이제 소비 진작, 이것이 같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것을 오히려 주가 상승의 그런 발판으로 삼았던 거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로 생각을 돌이켜 보면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락을 냈다가 오히려 우상향 하면서 2021년 그 다음 해인 2021년 6, 7, 8월 이때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코스피 PBR이 1.3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꽤 올라왔다고 해도 1배 수준 좀 근처에 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흐름이 당시와 유사하게 간다면 추가적으로 소위 이제 PBR이 확장되는, 그래서 이제 지수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당시에는 비투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코스피 신용 공여 잔고가
최대 한 14조 원까지 갔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11조 원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조금 룸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 이번은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동학개미는 사는데 외국인이 팔면서 신용 공여가 상당히 늘었는데 이번에는 외국인도 비교적 같이 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나 싶고요. 다만 걱정은 그 해외 환경이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해외에서도 주요국들이 제로금리 쓰고 재정 부양책 막대하게 쓰면서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이었거든요. 모두가 힘들었었던 코로나니까. 네, 그래서 네. 돈을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풀었었는데 지금 반면에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네. 관세 전쟁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중동에도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다가 이제 금리는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높아져 있고 재정을 일정 부분은 축소 내지는 둔화시키고 있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때하고는 또 좀 상황이 다르다. 결론적으로는 해외발 불확실성,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B2 하시는 분들은 그와 관련된 피해가 언제든 클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위험 관리를 꼭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환경이 비슷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계속해서 숙제해 보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의 주인공은 확실히 정부 정책 모멘텀이 실린 쪽이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웹툰 쪽. 그러니까 콘텐츠에 힘을 주겠다, 문화에 힘을 주겠다, AI에 힘을 주겠다라는 공약과 맞물리면서 이렇게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꿈출되는 건데 오늘은 벌써 애프터마켓에서도 네이버, 카카오가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정부 정책 수혜주의 상승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 유명한 증시 격언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거지만 Don't fight the Fed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연준과 싸우지 마라. 좀 더 확장하면은 정부 정책과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무언가를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발권력 있는 정부 주체가 무언가 돈을 들여서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분야에서는 뭔가 성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와 관련해서는 일시적이기보다는 그 정책이 지속되는 한 수혜가 상당폭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경에 따른 국내 소비 개선, 이것은 이미 우리가 2020년도에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전 국민 그러한 그 민생 지원금 이 효과가 국내 내수 진작에 나타나는 수혜는 하반기에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수혜주 찾는 노력 지속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깜짝 또 이번 주 월요일 날 중국의 소매 판매가 되게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스럽게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이런 내수 진작이 된다는 것은 고무적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중국 내수로 수출하는 소비로 수출하는 수혜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정책기 내수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 찾기 말씀 주셨던 인공지능, 문화, 뭐 에너지, 뭐 이쪽과 관련된 그러한 수혜주와 관련된 성과 호조 뭐 이런 것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FOMC 회의가 있었는데 어느 쪽에선 매파라고 그러고 어느 쪽에선 비둘기파라고 하고 계속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상 수준으로 기준금리 동결했고 점도표도 이제 연내 2번 인하를 예고했는데 왜 매파다, 왜 비둘기파다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말씀 주신 대로 2번 인하가 유지한 것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비둘기적인 성격이 좀 충분히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은 생각보다는 매파적인데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네. 점도표를 제가 숫자로 바꿔본 겁니다. 연내 유지할 거다라는 데 점을 찍은 분들이 숫자가 3월 달에는 4명이었다면 지금은 7명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1회 인하는 좀 줄었지만 그분들이 이제 유지로 올라가 붙은 거죠. 2회 인하는 9에서 8로 줄어서 저희가 중간값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매파적인 금리 인하 2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실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나 실업률은 높이는 변화를 이번에 전망치를 바꿨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앞으로 하반기에 대해서 상당폭 연준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이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진 거다. 하지만 근데 성장률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물가 잡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상당폭 사실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것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미국발 유동성 확대 공급 여기에 대한 기대 수준은 좀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